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즐거운 자바 학습 같이 함께 학습을 하게 된 김성박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자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JDK 설치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 설명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이유. 음, 우리가 지금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왜 자바 프로그래밍을 우린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뭐 파이썬도 있고 요즘 나오는 언어 중에서는 고라는 언어도 있고 다트라는 언어도 있고 뭐 루비, 자바스크립트,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자바 언어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에서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서버 프로그래밍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게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취미 생활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더 쉽고 뭐 편리한 언어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그렇죠. 요즘은 뭐 파이썬이 기업에서도 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여하튼 자바 프로그래밍은 기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자바 언어의 특징,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럼 뭐냐?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예전에 자바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막 굉장히 자랑처럼 이렇게 책에 써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또 객체 지향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언어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아, 자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는 버전업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느리게 진행되지만 다른 언어들의 장점들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17 버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현재 기업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버전이 11 버전이나 8 버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레거시라고 합니다. 좀 오래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자바 5 버전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 버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바 8 버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걸 모던 자바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자바 8 버전 이후부터는 람다라든지 스트림 API라든지 병렬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자바원을 처음 공부하신다면 자바 8 이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보면은 자바 11 이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신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17 버전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11에 대한 문법을 모두 다루진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JDK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그 워드 프로그램 있죠? MS 워드. 그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이렇게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실행하시려면 JDK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이 JDK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오픈 JDK부터 시작해서 오라클 JDK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JDK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오라클 JDK만 주로 사용했었어요. 사실 오라클 JDK만 사용한 이유는 이 자바를 만든 회사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회사를. 근데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바를 유료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자바가 무료이기 때문에 백엔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걸 뭐 유료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픈 소스 JDK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오픈 JDK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아도프티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재단의 어댑티움 프로젝트가 이클립스 테머린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바 8, 자바 11, 16, 뭐 이런 17 버전 같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중에서 하나만 설치하시면 돼요. 오라클 거 받으셔도 뭐 공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라클 거 받으셔도 되고 오픈 JDK 받으셔도 되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무거나 받으셔도 다 호환이 됩니다. 그럼 JDK를 설치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설치하시면 좋거든요. 어,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메모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메모장 윈도우에는 이제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 한글이나 영어 이런 거 입력할 수가 있죠. 그 한글이나 영어 입력하는 그런 문자열들을 보통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텍스트 에디터라고 합니다. 메모장 같은 걸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데 이 메모장이 기능이 굉장히 좀 미흡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 형태의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통 좀 편리한 에디터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에디터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장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어,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설치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또 이건 뭐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다음 눌러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맥 사용자일 경우에는 아이텀이라는 걸 설치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 아이텀이라는 거는 이 터미널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음, 지금 제가 화면을 전환해서 보여주는데 요 시커먼 화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윈도우에서는 음, 윈도우에서는 그 커맨드 창이라고 하죠. cmd라고 입력하고 나오면 커맨드 창 그거와 이제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터미널 창에서 여러분들이 자바로 개발할 때는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터미널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주면 편리합니다. 이 아이텀이라는 것도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이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다운 받는 방법 나와요. 그런 거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여러분들 맥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설치해 주신다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되면은 윈도우 사용자는 그런 이 터미널과 유사한 게 함께 설치가 돼요. 그래서 깃 터미널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이런 터미널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깃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좀 틀려요.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좀 찾아셔서 이 설치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본인의 운영체제나 환경에 맞는 깃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깃을 가장 처음에 설치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이메일, 그 다음에 요 설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보면 git config 마이너스 글로벌 코어 오토 crlf true 이렇게 돼 있죠. 요 맨 마지막 옵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git이라는 건 소스를 공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스 코드를 서로 공유할 때 어떤 사람은 맥으로 작성하고 어떤 사람은 윈도우에서 작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맥과 윈도우는 이 줄바꿈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터 치면 줄이 바뀌잖아요. 그 엔터 칠 때 바뀌는 그 줄바뀜 표시가 기호라고 하죠. 줄바꿈 기호가 맥과 윈도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맥에서 작성한 텍스트 파일을 윈도우에서 읽으면 좀 깨지는 뒷부분이 깨질 수도 있고 반대로 윈도우에서 작성한 걸 맥에서 읽을 때 또 깨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용자가 받으면 윈도우 사용자가 이렇게 설정하고 깃허브에서 소스 코드를 받으면 윈도우에 맞게끔 변환돼서 받아지는 거고 맥 사용자가 이렇게 설정하고 받으면 맥에 맞게끔 이제 그 줄 바꿈 기호가 맥에 맞게끔 바뀌어서 이제 반환되게 됩니다. 네. 터미널에서 아까 이 터미널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드 잠깐 떼고 점 찍으면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드 점 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열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코드라고 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커맨드 팔레트, 명령 한글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 명령 팔레트라고 아마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패스로 검색한 다음에 이 코드 명령 설치라는 걸 하시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시면 터미널에서 코드 명령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DK 11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가 공부할 때는 사실 JDK 8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는 이제 11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비스 업체다 하더라도 신규 새로운 서비스 회사 이런 경우가 11을 쓰는 거지. 뭐 레거시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라는 건 오래된 코드들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JDK 8이나 그 이하 버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JDK 17을 고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JDK 17은 2021년 9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1 버전이나 17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11 버전과 17 버전 사이에도 당연히 12, 13, 15, 16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11과 17 버전은 그러니까 8, 11, 17은 LTS 버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버그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걸 수정해 주는 걸 말하겠죠? 이런 이제 롱텀 서포트를 해주는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LTS라고 붙은 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8 버전, 11 버전, 17 버전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8 버전은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8 버전을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았어요. 11보다도 더 깁니다. 그래서 8 버전 쓰다가 17 버전으로 직접 업데이트하는 걸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새로 나온 맥 있죠? 에만 맥이라고 하는데 이 에만 맥 같은 경우에는 17 버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만 맥에 최적화된 JDK를 내가 설치하겠다 이러면 17 버전을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링크가 있죠. 에만 맥 중에서 11 버전 지원해 주는 거는 줄루라고 불리는 JDK가 11 버전에서 에만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노트북이 에만 노트북이다 이러시면 요 다운로드 경로에서 받으셔서 설치하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JDK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zip 파일을, 맥 사용자는 tar.gz를 다운로드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zip 파일이라는 것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압축 파일이라고 하죠. 근데 tar.gz라는 파일은 뭐냐? 보통 맥이나 아니면 리눅스라고 불리는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압축 형식이 tar.gz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자바라는 언어는 어디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했었냐면, 백엔드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인다고 했죠. 서버 프로그래밍. 그럼 이 서버라는 거는 보통 어떤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냐면, 리눅스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리눅스라는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자라면 이 리눅스를,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눅스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라고 할까요? 20살 20대죠. 20대 초반부터 저는 20대 초반 때는 전 PC에다가 리눅스만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리눅스만 설치해서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싶으면 그 리눅스에서 이제 영화 보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고 뭐 다 리눅스에서 뭔가 하려다 보니 자동으로 이제 리눅스에 대해서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이 리눅스를 좀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맥 컴퓨터 개발자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럼 왜 그러냐면 맥이 이 리눅스와 많이 호환돼서 그래요. 이 맥 터미널이 리눅스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 이제 서버에다가 배포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JDK 11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압축을 해제해서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는 맥 같은 경우에는 트리 같은 명령이 있어요. 이런 명령을 사용하시면 디렉토리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폴더에서 트리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구조가 나와요. 이렇게 트리라고 치면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파일과 디렉토리 구조가 나오는 명령이 트리라는 명령입니다. 역시 이 트리라는 명령도 리눅스나 아니면 맥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명령이에요. 혹시 트리라는 명령이 내 맥에는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을 풀었잖아요. 이렇게 압축을 풀으셨다면 이 JDK 다시 뭐 XXX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이제 버전마다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JDK라는 압축 풀린 디렉토리를 맥에는 이런 폴더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밑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폴더가 맥에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압축을 해제한 요 폴더를 복사만 해주면 자동으로 맥은 인식해서 JDK가 설치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move라는 거는 이 폴더를 여기로 이동시켜라 이런 명령이에요. 사실 파일 탐색기 같은 거 있죠? 파일 탐색기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맥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한글로도 나와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바 밑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라이브러리 밑에 자바 밑에 자바 버추얼 머신 이런 폴더가 있는 거예요. 이 폴더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이렇게 복사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1 버전과 17 버전 두 가지 다 복사해서 붙여놓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맥에 두 가지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 푼 것을 프로그램 파일즈 같은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동시켜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설치가 간단해요. 압축 파일을 해제하고 그것을 특정 폴더에다가 복사를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를 압축을 해제해서 특정 폴더에다가 붙여놓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환경 설정이라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환경 설정. 그래서 터미널에서 에코 달러 0 이렇게 한번 해보면 맥 같은 경우에는 에코 달러 0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Z쉘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게 SH라는 건 쉘이라고 하거든요. Z쉘이라는 건데 이 Z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LS라고 치면 이게 디렉토리 현재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 목록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명령이.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파일 목록이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입력한 명령을 읽어드려서 그 명령을 대신 실행해 주는 게 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쉘. 제가 명령을 입력해요. 터미널에서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입력 받아가지고 그거를 실행해주는 녀석이 쉘이라고 해요. 쉘. 근데 그 쉘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쉘은 뭐 배시라고 해서 BASH라는 이름 불리는 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은 그러니까 예전 맥 같은 경우에는 배시 쉘을 사용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새로 나온 이제 그러니까 맥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이 Z 쉘이라고 불리는 게 G 쉘, Z 쉘이 이제 기본 쉘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쉘 이름을 봐야 되냐? 에코 달러 0이라고 해서 본인의 쉘 이름을 확인을 왜 해야 되냐면 쉘마다 설정 파일명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Z 쉘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코드 한 다음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코드 물결무늬 슬래시 점 ZSHRC라고 해서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했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물결무늬의 슬래시란 건 뭐냐면 내 홈 디렉토리 말합니다. 여러분들 윈도우나 맥 같은 데 보면은 사용자 계정이 있잖아요. 그 사용자 계정이 있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이 홈 디렉토리를 물결무늬 슬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홈 디렉토리 밑에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있어요. .zshrc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 터미널에서 cd 물결무늬 슬래시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현재 홈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홈 디렉토리가 도대체 어떤 디렉토리지? 궁금하면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서 pwd라고 명령을 치면 현재 내 홈 디렉토리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터미널 설정을 바꿔서 물결무늬라고 나오죠. 이렇게 물결무늬. 이 물결무늬가 현재 홈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파일이 있는지 궁금하면 ls란 명령을 치면 되는데 이렇게 ls란 명령을 치면 저는 이제 터미널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폴더예요. 이 색깔로 보여주는 건 저한테는 폴더인데 디렉토리라고 하죠. 폴더인데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리눅스나 맥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히든 파일로 인식을 합니다. 히든 파일로 인식이 돼서 그냥 ls라고 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ls 명령 중에서 ls-la라고 명령을 치면 이 -la라고 명령을 치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들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점으로 나오는 파일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저도 여기에 보면 .zshrc라는 파일이 있죠. 네, 이 파일이 제 쉘에서의 설정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설정 파일에다가 이런 내용을 추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근데 이 부분이 좀 또 어려워요. 처음 여러분들 맥 같은 거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달러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 자, 요 명령 보시죠? 요 명령 보이시죠? USR 밑에 libexc 밑에 java underbar home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하면 뭐가 나오냐면 현재 제 컴퓨터에 잡혀 있는 자바 홈 디렉토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버전 뒤에 11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11 버전이 설치된 홈 경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명령이에요. 자바 언더바 그러니까 맥에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맥에 있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디폴트로 잡혀 있는 JDK의 홈 디렉토리가 출력이 되고요. -v에 11로 붙여주게 되면은 11 버전이 설치된 홈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디렉토리가 좀 약간 틀리죠? 그런데 이 .zshrc라는 설정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달러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실행된 결과가 이 환경 변수에 적용이 돼요. 이 안에 있는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이 안에 명령이 실행되고 그 실행된 결과가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에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라고 되어 있는 환경 변수는 기존 패스 달러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이 패스의 값을 말해요. 이 환경 변수의 값에 요 환경 변수를 이어서 붙여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터미널 명령 중에서 echo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echo라는 명령은 어떤 값을 출력해 주는 것, 값을 출력해 줄 때 사용하는 건데, echo 하고 나서 달러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해보시면, 이렇게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붙어 있는,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설정이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echo 달러 해준 다음에 패스라고 해주면 패스라고 이름 붙여 있는 환경 설정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값이 쭉 나오다가 콜론이란 게 나오고 값이 쭉 나오다가 콜론이 나오고 콜론 있죠? 값이 쭉 나오다가 콜론이 나오는데 이 콜론이라는 거는 구분자라고 해서 요 여러 가지 값들을 구분해 주는 값이에요. 그럼 패스라는 환경 변수는 뭐냐? 여러분들의 맥은 이 패스라는 값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값을 갖고 있는데, 이 특별한 값을 갖고 있는 이 패스 뒤에다가 콜론이라는 걸 붙여주고, 요 위에서 선언한 이 자바 언더바 홈, 그 경로에다가 슬래시 빈이라는 걸 붙여서 이어 붙여줘라. 그래서 그걸 다시 패스에다 설정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요 패스라는 걸 보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은 슬래시 라이브러리부터 홈까지 이만큼이잖아요. 이 부분이 뒤에 붙는 거예요. 콜론 다음에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슬래시 빈이라는 게 이렇게 붙은 거. 여기 있죠. 여기 슬래시 빈이라는 게 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뒤에다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더바 홈 말 뒤에 저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붙여줬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두 줄만 추가했다면 기존 패스 정보 뒤에 이게 이제 붙어 있는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럼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을 설정을 하잖아요. 환경별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을 이렇게 하면 저장을 하면 바로 적용이 안 돼요. 바로 적용이 안 돼서 그때는 터미널을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든지 닫았다가 터미널을 새로 열어주든지 아니면 소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소스라고 해주고 .zshrc라고 명령을 적어주면 현재 바뀐 설정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 설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인터넷 광자나 이런 것도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윈도우에서 자바 언더바 홈 패스 환경 설정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제 영상을 편집할 때는 그 윈도우에서 어떻게 JDK를 설치하는지 그것도 추가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자바를 설치했으면 터미널에서 자바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명령을 치면 이렇게 11 버전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C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해줘도 자바 C 11 버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바란 프로그램과 자바 C라는 프로그램이 둘 다 잘 실행이 돼야 되고 버전이 11 버전이라고 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바 마이너스 버전, 자바 C 마이너스 버전 해도 되고요. 자바 C 마이너스 버전 해도 되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JDK가 일단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바 홈과 패스를 환경 변수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 윈도우는 고급에서
이렇게 시스템 속성 중에 고급 환경 변수라는 변수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환경 변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이 위에 거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변수인데, 밑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환경 변수거든요. 되도록이면 요 시스템 변수, 그러니까 여기 새로 만들기가 두 개예요. 밑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 자바 언더바 홈과 패스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바 언더바 홈 패스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명령과 자바 C 명령이 잘 실행됐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JDK가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윈도우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자바 언더바 홈 패스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작성과 실행. 드디어 이제 자바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터미널에서 코드라고 치면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제가 코드 한 칸 떼고 hello.java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터미널 화면이 열립니다. 이 터미널 화면에서 public 클래스 hello 이렇게 해주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의 args 이렇게 해주고 system.out.println hello.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에디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모장보다 훨씬 강력한 에디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이 hello.java란 파일 옆에 하얀색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 점이 생기면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든지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이 하얀색 점이 사라집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장 안 하는 거예요. 저장. 네, 저장을 안 하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장을 하면 보세요. ls hello.java 이렇게 해보면 ls-la라는 명령을 쳐볼게요. 이렇게 명령을 해보면 111바이트짜리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자, 요렇게 파일 하나 만들어졌으면 javaC라는 명령으로 javaC 다음에 이렇게 파일명을 적어주시고요. 자바 한 칸 떼고 hello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일단 제가 무조건 실행해봤어요. 자바C란 명령으로 이렇게 한번 명령을 수행해봤고, 자바란 명령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 hello 느낌표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바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거예요. hello를 작성하는 hello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자바책 여러분들 사시면 이 이름만 약간 달라지고 출력하는 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거의 비슷한 코드가 이제 책 처음에 등장을 할 겁니다. 사실 이 헬로 하나 요 5줄을 설명하려면 8시간도 부족해요. 8시간도. 굉장히 이제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초보자들은 이걸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초보자들은 마치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왔죠? 초등학교는 같은 수학이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처음엔 1 더하기 1부터 배우고, 뭐, 덧셈부터 배우고,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연수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다 이제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정수라는 것도 나오고, 뭐, 실수도 나오고, 나중에 허수도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바 공부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바책을 산 다음에 그 자바책을 전부 다 보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문제인 것 같아요. 자바책을 구입을 한 다음에 어려운 건 그냥 건너뛰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 건너뛰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학습하려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중에 공부할 거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꼭 알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가 가면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심화,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이런 식으로 마치 양파 껍질 이렇게 생기듯이 껍질이 하나씩 생기듯이 그렇게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했어요. 코드 hello.java라고 해주면 이 코드라는 프로그램은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었고 이 hello.java라고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요 이름의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작성을 해줍니다. 무조건 따라하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소문자를 반드시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이 파일명도 대소문자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윈도우도 대소문자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맥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파일명을 대문자 H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파일 작성할 때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 다음에 헬로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퍼블릭 클래스 요 뒤에 나오는 이 단어가 파일명과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파일명과 같아야 돼요. 퍼블릭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뒤에 있는 이 단어와 파일명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바 언어의 문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일을 작성했다면 자바 컴파일러 명령이 있어요. 자바 컴파일러라고 불리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이름이 자바 C라고 불리는 명령입니다. 이 자바 C 한 칸 떼고 제가 지금 이거 오타냈네요.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예요. 자바 C 한 칸 떼고 hello.java 이런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자바 C hello.java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아무 메시지가 안 나와야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ls hello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명을 보면 이렇게 hello.class라고 불리는 파일이 자동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hello.java란 파일에서 이 자바C란 명령을 실행해주면 이 hello.class란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a-la라는 명령으로 파일이 생성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일이 생성됐죠? hello.class란 파일이 생성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자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 클래스라고 붙어있는 파일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라고 붙어있는 파일을 실행할 때 무슨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자바라는 명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바라는 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바 가상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바라는 명령으로 한 칸 띄고 헬로우라고 적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자바 가상머신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이 헬로우 뒤에는 사실 점 클래스가 생략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략해줘야 됩니다. 점 클래스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바 한 칸 떼고 헬로우라고 엔터 치면 현재 경로에 있는 사실 현재 경로라는 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경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다르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바 한 칸 떼고 헬로우라고 해주게 되면 이 헬로우라고 이름 붙은 hello.class란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실행을 해주는 거냐면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실행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PDF 파일 이거 읽을 때 있죠. PDF 파일. PDF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PDF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PDF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불리는 자바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했으면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바 C라는 명령으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이라는 걸 해서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바란 명령으로 실행한다. 그때 실행할 때는 점 클래스를 빼고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또 단어가 등장했냐면
컴파일이라는 단어도 등장했고요.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말도 등장했죠. 예, 이 책을 여러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걸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아 모르는구나 끝 이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컴파일이 무엇인지 뭐 요즘 나무 위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나무 위키 뭐 위키 뭐 블로그 이런 데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글을 잘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서를 찾아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 됩니다. 저보다 훨씬 쉽게 설명하는 분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걸 교육한다고 생각하지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학습시키도록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스스로 학습하게끔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아, 이런 단어, 터미널, 뭐 컴파일, 자바 가상머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 나열을 해주는 거죠.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단어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을 끝마쳤어요. 그래서